끝난 줄 알았죠? 근데 안 끝났어요. 물론 개념 설명에 대해서는 끝났지만 제가 재수생만이 할 수 있는 가장 특권이 뭐겠습니까? 수능을 봤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한 차원에서 다른 강의를 하나 더 찍는데, 이건 강의라기보다는 그저 설명이죠. 그 작년에 제가 어떤 선택을 했고 그 결과 지금 내가 왜 이 영상을 찍는지 그에 맞춘 강의라고 할 수 있으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회문화를 마지막 시간에 갔죠. 누구나 그렇듯 제2외국어를 제외하고 나서 사회문화는 수능시험에서 가장 마지막에 보는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그 당시에 집중도가 굉장히 떨어질 수가 있어요. 아, 이제 다 시험이 끝났구나라는 마음에서 비롯돼가지고. 그렇지만 사회문화 같은 경우에는 20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상당히 짧게 느껴질 수가 있단 말이죠. 더군다나 이번에 나온 문제 같은 경우는 도표가 4개인가 3개 정도 나왔는데 이게 체감상 굉장히 시간이 되게 촉박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문화 같은 경우에는 개념이 쉽다고 자만하지 말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개념 기출문제를 다시 어떻게 분석하면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말씀드릴 것은 이거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저도 고민이지만 제가 나름 고민해온 그런 흔적들을 여러분과 공유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어봅니다. 아무튼 이렇게 시작할게요.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거는 제가 2월 19일 날 처음 자습을 하면서 다시 풀어보면서 느꼈던 것들을 적어본 것인데, 이렇게 써놨어요. 순간 집중력을 가장 많이 요하는 과목이다. 30분 안에 막힌 가채점 도표 검토 완료. 정확하고도 침착하게 푸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사회문화 같은 경우에는 개념이 쉽다 보니까 개념을 막 팍팍 풀면은 실수하기가 가장 쉬운 과목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할 것은 이 정확성과 스피드를 동시에 갖출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 그렇기 위해서는 개념을 굉장히 탄탄하게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제가 틀렸던 문제는 1번인데 1번은 제가 사실 틀려본 적이 없거든요. 틀려본 적 없는데 수능에 틀렸죠.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크게 2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개념에 대한 약진과 두 번째는 심리적 이유 때문이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 문제에서 나온 말이 저에게 굉장히 애매하게 들렸는데, 그 이유는 여기서 제가 당시 생각했던 현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측정 장비를 달아서 분석했대. 그렇기 때문에 새에서 이런 효과가 나왔대. 근데 현장에서는 측정 장비를 달았잖아. 인간의 의도가 가미된 활동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연현상도 인간의 의도가 가미됐으니까 자연현상이 아니라 사회문화 현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닐까? 라는 첫 번째 의심. 두 번째로 다 동그라미? 뭔가 X가 하나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시민적 의심에 의해서는 4번을 골랐죠. 4번을 고르고 1번을 틀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통해서 길러야 할 태도,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먼저 첫 번째로 제가 시험장 그날까지 가지고 가지 못했던 그 개념, 그러니까 사회문화 현상이 자연현상에 영향을 주더라도 자연현상은 오로지 자연현상일 뿐이구나 라는 그 개념과, 두 번째로 심리적인 태도, 정확한 개념이 아닌 심리적으로 X가 하나 정도 나와야 된다는 그런 요상한 그런 찜찜한 그런 태도가 이런 실수가 아니라 실력을 만들어 온다. 수능 점수를 만든다 라는 태도를 아셨으면 좋겠고, 또 제가 조금 살짝 당황했던 것은 4번에 바로 원래 개념이 앞부분에 제시되잖아요. 4번에 벌써 도표라기보다는 아무튼 제가 막 되게 힘들어하는 그런 빈곤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당시에 달을 공공부조라고 봤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당연히 틀리죠.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은 굉장히 공통점이 물론 있지만 이 문제를 만든 취지는 보통 이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특성을 구분하라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것인데, 이 여기서 말하는 이 다에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 급여라는 것은 사실 사회보험에서 제가 어렴풋이 어떤 교재든 어떤 기본서든지 본 적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요양급여는 이름도 약간 공공부조 같지 않나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 아무튼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상황적으로 현장에서 굉장히 좀 헷갈렸다. 그 이유는 개념을 정확히 몰라서. 다음, 여기서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다. 물론 맞추긴 했지만 시간 많이 걸렸다. 이유는 A, B, C, D가 전부 나오지 않았다. 그렇지만 여기서
계량화된 자료를 통해서 뭐 양적 연구 방법과 질적 연구 방법 가릴 수 있는데 이것을 하나하나 XXX 쳐가기 너무 피로감이 들었다라는 메모를 했고요. 그리고 이 새로 이게 오답률이 조금 많이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이게 개념 자체 설명하는 게 굉장히 뭐가 애매해요. 끝부분이 애매하게 미묘하게 섞여 나가지고 이게 현장에서 봤을 때는 살짝 뭔가 헷갈릴 수도 있겠구나, 너무 좀 깊게 생각하면 헷갈릴 수도 있겠구나 라는 그런 문제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평가가 아니라 그 당시에 제가 느꼈던 그런 느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10번은 이게 제가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이 문제 유형 같은 경우는 작년에 물론 공부를 했지만 이 문제를 나온 그 출제 연도가 굉장히 낮았어요. 한 2012년? 그때 이후로 나온 적이 잘 그런 식으로 제가 되게 틀려도 설마 나오겠어 했는데 진짜 나왔죠. 수능에 안 나올 거라 생각했던 유형이 출제되고 결국에는 73%. 왜 적어놨을까?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래서 결국에는 수능에 나왔다. 내가 방심했던 유형까지 출제가 됐다. 수능에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설마 나오겠어 했는데 진짜 수능에 나왔다. 그런 교훈. 그리고 여기서 봐야 할 것은 이 15번에 이 또한 6평에 나왔던 유형이 그대로 출제됐단 말이에요.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진술. 그런데 현장에서는 당할 수 있겠다라고 충분히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진위 여부는 그 당시 작년에 6평 때 처음 출제된 유형이지만 그 당시에도 제가 그 6평 문제를 틀렸단 말이죠. 물론 보강했지만 이게 진위 여부에 대한 제가 철저한 훈련을 하지 못했던 그런 결과로 인해서 또 이 거짓 진위 여부는 판단할 수 없다, 빼고는 다 골라야 되는데 아닌데 거짓인데 를 그냥 제끼고 가다 보면 이렇게 낚이게 되는 거죠. 그런 태도와 마지막으로 이 20번은 현장에서는 제가 풀긴 했지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단 말이에요.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이유는 당시에는 이게 다이아몬드형에 대한 파악을 그냥 머릿속으로만 추상적으로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A가 B가 높은 것이 아침이며 이런 합한 기층이다. 그럼 또 뭔 말이에요? A는 중층이다. 딱 봐도 중층이다 라는 거죠. 근데 현장에서는 당시에 그거를 파악하기 어려워서 뭐 하나하나 A가 뭐 상층일 때, A가 중층일 때 이걸 다 하다 보니까 그 상태에서 또 계산 실수도 나오고 그렇게 굉장히 당황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이 문제 시험지를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회문화 같은 경우에는 물론 개념은 쉬워요. 쉽지만 개념이 쉽기 때문에 문제가 조금 더 괴랄해지고 굉장히 조금 까다롭게 느껴질 수도 있단 말이죠. 더군다나 시험 마지막 시간인데 빨리 풀고 자야겠다 뭐 그런 생각 아무도 안 할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안일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몇몇 분들을 위해서 사회문화 과목을 비롯한 모든 수능시험의 과목은 절대로 뭐 되게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나올 거다 아니면 뭐 안 나오겠다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판단이 아니라고 생각을 느꼈거든요. 그리고 또 1번처럼 정말 내가 만약에 정말 안다, 다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게 아는 게 아닐 수 있단 말이다. 나처럼 저를 보세요. 그게 아는 게 아닐 수 있다고. 이렇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저는 생각해보면 사회문화 같은 경우는 제가 윤리학 사상이라는 과목을 조금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판까지도 윤사는 EBS 수능 특강 답지까지, 수능 완성 답지까지 모듈이 다 분석을 했는데 그에 반해서 사회문화 같은 경우에는 뭐 10월에 뭐 결과 좋게 나왔는데 이제로 조금 간만 유지하면 되겠지라는 좀 안일한 태도로 문제를 봤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준비하는 입장에서 가장 경계할 태도가 이 안일함을 겸손한 태도로 이렇게 상쇄시키고, 그리고 또 문제 가치를 멋대로 판단하지 말고 정확한 개념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것이 지금 이 시기에 가장 내가 필요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께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저 같은 실수를 하지 마시고, 이제 4월인데 벌써 또 4월이 가네요. 또 저는 또 이번 주에 또 모의고사를 보고 보면 또 5월이고 6월이고 그렇네요. 20살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빨리 가는 것도 뭐 좋은 걸 수도 있겠지만 요즘에는 뭐 그냥 요즘에는 뭐 하고 살지?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4시부터 그냥 학원에서 그냥 문제 풀다 보면은 시간 빨리 가 있고. 그러니까 오늘도 벌써부터 이제 일요일에 막바지를 가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생각 없이 살다 보니까 생각 없이 산다. 네, 아무튼 그렇게 살다 보니까 벌써 여기까지 왔습니다. 4월인데 이제 벚꽃도 지고 또 마음도 싱숭생숭해지죠.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저는 이거다 보니까 저는 이 삶에 아무튼 최선을 다할 거고 여러분들도 행복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릴게요. 이제 저도 좀 쉴 거예요.